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그림이 이게 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대략 지금 이 상황이라서 지금 주가 반등이 살짝 일어났고요. 새해부터. 그래서 새해부터 산뜻한 출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지금 얘기하는, 잠시만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논리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최악의 국내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전국이 불안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리스크가 좀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외교단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누군가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수 상승이 글로벌 시장에서 종합지수 중에서 주가 상승률 꼴찌를 기록했죠. 꼴찌에서 두 번째가 코스피, 꼴찌가 코스닥이었습니다. 지금 환율도 높고요. 이 비정상적인 환율이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 최고치예요. 15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소비 출하 지수는 20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소비 출하 지수가 16개월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완전히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뭐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실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도 아닌데 경기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지 마이너스 경기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아무튼 전국 불안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모두 선행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악재가 주가에 지금 선반영 안 돼 있으면 지금 큰 문제죠. 주가 떨어질 일밖에 없는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12개월 선행 PBR은 0.8배, 역대 최악급이고요. 12개월 선행 PBR도 7.7배, 역대 최악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5%입니다. 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시가 배당률이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도 합니다. 존 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세장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강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관 속에서 싹이 튼다. 그리고 의심 속에 자란다. 지금 최악인데 주가가 왜 반등하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모든 악재들이 여기 반영돼 있고,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우리 머릿속에 좀 없죠. 더 이상 나빠질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외계인 침공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이제 속도면이나 뭐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최악일 때 주가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가 좀 되고요. 올해 증권가의 코스피 지수는 증권가 평균으로 보면 2850포인트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2800포인트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2850포인트 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증권가가 지수를 잘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견이니까 일단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가치 투자,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합니다. 당연한 거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지, 뭘 보고 투자합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실적이라는 얘기고요. 그쵸? 크게 가치 투자를 구분을 하자면은, 일단 실적 성장 가치를 좀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 이런 기업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원래 기업 가치가 이 파란색 선, 즉 주가가 이 정도 선이어야지 적당한 건데,
뭐 일회성 악재라든지 혹은 지수 하락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억울하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그것이 이제 일회성 실적 부진한다든가 가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3분기 때 해운 운임료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 갑자기 일회성으로 3분기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왔어요. 물류 비용 증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다. 혹은 제조업 쪽에서는 공장 설비에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가동을 못하게 됐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즈입니다. 오늘은 탐구가 아니라 그냥 추천을 하겠습니다. 연속된 일회성 악재에 의한 역대급 저평가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지수 하락까지 일어나고 외국인들도 이제 시장에서 이탈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떨어졌던 주가가 곧바로 반등이 확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시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는 항상 정상화될 거예요. 뭐냐면은 지나치게 비싸게 올라갔던 종목은 정상화된다는 의미는 주가가 제자리로 다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터무니없이 밑으로 떨어진 종목은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올라가겠죠. 한솔재즈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볼게요. 얘네가 희한하게 귀신이 좀 쓰였어요. 2008년도에 인명사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장 인부가 한 명이 기계에 끼어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안전진단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공장 가동을 멈추면 실적이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2019년도 실적은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 잘 나가던 주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명사고 나가지고 떨어졌고, 뭐 코로나는 다 공통이니까 넘어가고, 이때 이제 주가가 다시, 왜냐면 이때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과 운임비가 일시적으로 확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 판가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걸 반영을 못한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 건 이제 판가에 반영을 했어요. 이게 올라가면 비용 상승이 일어나면은 판가를 올리잖아요. 더구나 한솔재즈는 국내 1등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공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장 가동 중단이 됐는데 공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 이제 정상화되느라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실적 다 망가졌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의 악재는 없겠지. 그래서 주가가 이제 삐질삐질 반등하고 있는데 얘네가 밑에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자회사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게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냥 털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돈 띄워 먹힌 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밑에 있는 환경 관련된 기업인데 뭔가 이천 물류센터에 대한 공사 입찰 그걸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레고 사태 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떨어졌다가 또 일시적으로 부진이 나왔는데 이게 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연이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얘네들이 상장한 게 2015년인데 2015년도 상장 이래 최악의 지금 주가를 좀 받고 있고 가장 낮은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 시장의 경쟁력을 잃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고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외면하게 되고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엉망입니다. 기업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제지 쪽에서 점유율은 국내 1위를 마크하고 있고 무려 시장 점유율이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지를 만드는데 이게 영수증 있죠? 그 카드 영수증 같은 거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제 까맣게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멸지입니다. 열을
감지해서 이제 글씨가 써진다 그래서 감열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 1위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제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좀 실적도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제주도 그렇습니다. 이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은 얘들이 지역별 매출 보게 된다면 국내는 44%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6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될 때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뭐 신문지라든지 잡지 이쪽에 들어가는 거, 교과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뭐 초코파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을 사거나 뭐 과자를 사거나 그런 박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냥 뜯는 거. 네, 이거 만들고 있고 또 특수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런 감열지가 됐던 혹은 이제 썩는 플라스틱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펄프하고 플라스틱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친환경 그 스타벅스의 빨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 여기서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는 특수지하고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펄프를 쓰고요. 전량 수입을 합니다. 펄프고요. 요거는 이제 폐지 고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이제 씁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보자마자 찢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이 특수지하고 산업용지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다. 인쇄용지는 IT 서비스가 좀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종이를 이제 프린트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 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자산 쪽에서의 리스크를 보니까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뭐 유지 보수 정도 한다는 수준으로 특별한 투자는 없어요. 지금 설비 투자가 대형으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좀 많죠. 요걸 좀 봐야 돼요. 보니까 재고 자산 회전율이 평년 수준이 4.27밖에 돌았어요.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회전이 잘 되면은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좀 낮다. 그래서 자산 쪽에서의 리스크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만정성은 양호합니다.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일단 부채 비율도 좀 높았고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 예전부터 순차익금 비율도 높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수준의 재무제표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 보니까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1,0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배당 성향도 30%대나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재무 안정성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악재를 좀 보시면은 2019년도에 임명사고 나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매출액도 그때 떨어졌죠. 가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함께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 이제 원재료 운임비가 함께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졌어요. 원래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대하고 6%대 그 사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에요. 애들이 시장 이제 독과점적 지위에 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가야 될 마진은 요걸 꼭 지켜요. 근데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이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얘기죠. 갑자기 원재료 운임비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때 물류 대란 기억나시죠?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물류 대란이 엄청났잖아요. 이제 이런 여파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나 싶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다시 5%대로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을 못했어요. 매출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성 고정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일회성 부진이 또 일어났어요. 연이은 악재 때문에 사람들이 한술재질 찾아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재수없다. 침 퇴퇴 뱉고 그냥 다 떠나갔겠죠. 허나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돈덩어리가 떨어져 있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비정상적인 실적이거든요. 비정상은 이게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실적으로 회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복귀가 되겠죠.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2024년도 실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볼게요.
재수없는 게 두 번이나 나왔어. 이게. 이 자회성 일회성 손실이 한번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일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 상승이 일어났어요. 원재료 가격과 물류 비용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3분기 때 특히 그랬어요. 특히 물류 비용이 올라갔던 거는 해상 운임비인데 그 후틴 반군 세력들이 거기 뭐 지나가는 수에즈 운해에 지나가는 배에다가 뭐 로켓포 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배들이 유럽 쪽으로 향하는 배들이 그 홍해 쪽으로 못 가고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순간적으로 올라갔고 다행히 그 2021년도 물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해운사들이 컨테이너선 선박을 주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보급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곧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2분기 때 일단 실외 이거 떨어진 거 이거 보겠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문경 에스코가 있는데 이천 물류센터의 시공사로 참여를 했는데 뭐 경기 침체, 금융 환경 악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미수금 있잖아요. 이걸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 재무제표에다가 그걸 손실로 그냥 올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적이 무너졌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얘들은 영업이익이 500원대로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원래 2분기 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본업에서는 실적이 좋았는데 이 자회사가 이제 이 제재하고 관련되지도 않는 자회사의 실수 때문에 아무튼 이게 좀 아쉽게 됐고요. 3분기 때는 이거였습니다. 비용이 증가했어요. 일단 뭐 LNG 전력 비용이죠. 결국은 이제 전력 비용이 증가하니까 LNG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기세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게 14%가 증가를 했는데 향후에는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공급이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20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죠. 본격적으로 하향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LNG 운반선도 많이 보급이 됐고요. LNG 시추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카타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공급 과잉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운반비 같은 경우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46%가 올랐어요. 3분기 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얘들의 수출액이 거의 60%가 수출액입니다. 더구나 컨테이너 선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컨테이너 운임류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이고 올라갔던 거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기타 잡비 같은 경우도 37%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용지 실적 3분기 때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죠. 운임비하고 그 펄프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특수용지도 운임비 상승 때문에 이렇게 됐고 산업용지도 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례적으로. 근데 이제 판가를 갑자기 얘네들이 운임료가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단기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판매 가격을 반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반영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3%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7%가 역성장을 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솔재지.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 둥하고 떨어졌던 또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역대급으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싸요. 상장한 지 2015년도에 상장했는데 지금 주가가 가장 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코로나 때는 수급도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퉁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자,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보다도 실적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첫 번째, 7월 달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3분기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갔던,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거래처에다가 이미 공급계약은 체결했는데 지금이어가지고 갑자기 계약서 다시 쓰자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올라가니까 이때 한솔재지가 마진을 자기가 잃었죠. 그리고 거래처는 오히려 이득을 본 거죠. 그 펄프 가격이 올라갔는데 자기가 싸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올라갔던 펄프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실적이 아니었죠.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죠. 10월 달하고 11월 달은 뭡니까? 4분기 때잖아요.
그래서 4분기 아직 실적 안 나왔잖아요. 조만간 나오겠죠. 3월 달에 나오겠죠. 올해 3월 달에. 4분기 펄프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이제 실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로 이제 보이고요. 얘들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펄프 가격하고 이제 운임비예요. 그다음에 운임비 볼게요. 운임비가 확 올라도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년 대비는 올라간 거 아니냐? 아니죠. 전년 대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다 뚝 떨어졌습니다. 3분기 때 실적 부진이 4분기 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임비가 나오면서 일단은 비용이 좀 완화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괜찮죠. 또 3분기에 애들이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받는데 제가 지금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들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재료, 펄프나 이런 것들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그랬더니 조금 환율이 증가하면 그래도 조금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3분기 때 떨어졌잖아요. 4분기 때는 환율이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 효과도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여기서 1등 기업의 파워죠. 4분기 때 재직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11월 6일 날, 이게 4분기잖아요. 인수용지 7%를 올린 것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7% 정도면은. 이게 1등 기업의 위력이라는 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3분기 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해상 운임비가 상승한 거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솔제는 딱 이 논리예요. 논리가 이거냐 뭐냐면은 거래처한테 뭐냐면은 야 그때 비용 올라갔던 거 너희들이 이득 봤어. 우린 손해 봤고 근데 우리가 손해 본 거는 그냥 못 넘어가. 4분기 때 가격 올릴게. 그래서 올린 거예요. 거래처 쪽에서는 아니 다 지나간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지나간 일이라도 재무제표 3분기 때 우리 실적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연간 실적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뭔 소리냐. 니들은 혜택을 보고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되냐. 우리가 무슨 죄냐. 자, 이 논리는 밑에 쪽 꼴찌 업체들한테는 못 통하죠. 근데 1등급이게 이게 통하죠 이게. 그래서 4분기 때는 또 펄프 가격이 또 떨어졌죠. 물류비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판가는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고 내년도에 뭐 또 예외적인 또 이상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의 주가는 정상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분기 때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4분기 때는 또 이게 계절적 이게 성수기예요. 왜냐면 이때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나오고 서적 새롭게 나오고 다이어리, 카탈로그, 캘린더 뭐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수요가 좀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니까 일단 전통적인 성수기인데 다행히 성수기 때 판매 가격을 올리고 펄프 가격과 운임비가 떨어지니까 영업이익률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때는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었어요. 이때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공장 붕괴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2022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장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장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크레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지니까 그쪽 제대로 이제 진행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고 2025년도 1분기 실적부터는 한 이러한 영업이익률 5%, 6%대 여기에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어요. 한솔제는 자기 마진을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다 이제 회복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연간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아직 3분기까지 여기까지 나왔죠. 영업이익률도 2.4%. 그러면 이제 4분기 성수기 실적이 되면 매출액은 한 이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2024년도 예정치입니다. 매출액은 이 정도 찍을 것 같고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5%대로 회복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소폭 증가하고
자, 그 다음 2025년도부터는 정상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짠 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과거의 매출 눈높이는 평소보다는 좀 높고요. 영업이익률은 과거 평소보다 조금 낮은 흐름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수익성 개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5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연간 EPS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도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죠. 191%로 오른다라기보다도 191%의 EPS 상승은 그냥 정상적인 과거 실적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때 2023년도 공장 붕괴 때문에 무너진 게 있고 2024년도도 지금 일회성으로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그래서 결국 이제 정상적으로 실적 가게 되면은 주가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민감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나도.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이탈해버렸네요.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다 이탈되고 개인만 좀 샀고요. 현명한 개인이요. 제가 볼 땐 이거는. 이 기업이 지금 일회성으로 실적이 안 좋은 현명한 투자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한솔재지에 무슨 재료가 있다라고 단타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묻어두는 사람이죠. 가치 투자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웬만하면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집 나갔던 외국인들, 기관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적 정상화와 뒤에서 보시면 이제 배당률을 보시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저평가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순자산 가치와 이제 순이익으로 일단 평가를 좀 하는데 순자산 가치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원래 순자산 가치가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1. 그러니까 청산 가치라고 그러죠. 이 기업의 공장, 부동산 같은 거, 갖고 있는 현금 이런 게 순자산이잖아요. 거기서 부채 다 빼버리고. 그럼 순자산은 기업을 청산할 때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기업은 오히려 지금 도산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소위 망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자 일로 오세요 돈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청산가치 1이죠. 근데 이 기업은 코로나 이전에 평균 PBR이 이제 1보다 낮은 0.8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엔. 지금 0.3이에요. 이런 기업 보기 힘드실 거죠. 영업적 가치는 모두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에 청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보다도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 저평가입니다. 이런 거. 자, 두 번째 이제 저평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PR이 3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3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평균 PR이 9죠, 9. 지금은 7.7이어가지고, 아니, 8이어서 역대급 저평가라고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의 종목에 대한 PBR이 그러니까 PER이 7배예요. 이거는 8배고, 0.8배. PBR은 평균이 0.8배. 0.8배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고, 근데 얘네들이 0.3배예요. 그리고 PBR은 우리나라가 지금 7.7배 역대급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그것보다도 절반보다도 낮은 3배입니다. 웃긴 게 배당 수익률은 5.7%예요. 배당 수익률보다도 낮은 PR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PR 흐름이 이랬거든요. 근데 목표 PR을 낮게 잡았어요. 6.5배를 잡았는데도 무려 97%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거 더해지면 100%가 넘는 건데 이거 엑셀로 잠깐 말씀 좀 들어볼게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합당한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17,000원이라는 2025년도에 적정 주가 17,000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PR이 6.5밖에 안 되니까. 원래 정상적인 PR은 과거 어떠한 사건도 나오지 않았을 때 한 이 정도죠. 9.5배. 9.5배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 글씨 좀 크게 해볼게요. 9.5배를 적용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죠? 이건 과거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았을 때, 이때는 사고 막 터졌을 때, 주가 떨어졌을 때 저평가. 주가가 실적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PR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9.5배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9.5배.
왜? 그럼 어떻게 바뀌냐? 상승 여력이 189%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일단 6.5배로 낮게 잡았습니다. 1차 목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17,000원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저 위로 올라가네요. 전고점이네요, 여기.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17,000원.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해가지고 떨어진 거잖아요. 집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빨간 색깔이 외국인이고 검은 색깔이 기관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겠죠.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더 이상 팔 것도 없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얘들은 솔직한 거예요. 실적이 안 좋고 그러니까 주가를 매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수 전환으로 돌아서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저 적정 저가를 향해서 가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배당률이 5%대가 넘잖아요. 5.8%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할 때는 이제 환차익이나 환차 손해에 대한, 특히 환차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배당까지 개런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주저할 이유가 없죠. 실적이 정상화됐을 때 그거 확인하고 아마 들어올 겁니다. 돌다리 뚫으면서 들어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일단 연기금들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순매수 쪽으로 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 여기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순매수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순매도보다는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살짝 여기는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